안녕하세요. 홍서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상물 스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3D 스캐닝 준비 과정, 3D 스캐닝 설정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42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3D 스캐닝 준비 과정을 보면요. 스캐닝을 준비하는 과정은 스캐닝의 방식, 측정 대상물의 크기 및 표면, 적용 분야, 고정 및 산업용 혹은 일반용이죠. 적용 분야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측정 대상물에 대한 표면 처리 등의 준비 및 스캐닝 가능 여부에 대한 대체 스캐너 고려, 스캐닝 경로 설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측정 대상물의 표면 상태를 보면 스캔 데이터를 잘 획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라인 레이저 방식에서는 레이저가 측정 대상물의 표면에 잘 주사되고 그 초점이 잘 맺혀야 하며 CCD 혹은 CMOS 방식의 카메라에서 측정 대상물의 표면에 맺힌 레이저 스팟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원활한 측정을 위한 P측정물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CCD, CMOS 방식의 카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CCD, CMOS 방식의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인데요. CCD와 CMOS.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나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상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DSLR, 그리고 미러리스 등 모든 디지털 카메라에는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가 옛날 필름 카메라 시대에서는 필름을 대체하며 디지털 카메라에서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이미지 센서를 CMOS 센서를 사용하지만 간혹 CCD를 사용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아래 CCD와 CMOS 방식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CCD 방식과 CMOS 방식을 알아보는데요. CCD 방식은 장점이 빛에 대한 감도가 우수하고 우수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고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단점은 제조 공정이 어렵고 수율이라고 하는데 수율이 적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매우 비싸다. 수율은 뭐냐면은 반도체 공정에서 결함이 없는 좋은 품질을 얻을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율이 높은 게 실제로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크기를 크게 만들기에도 쉽지 않고 전력 소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자기기에서 배터리를 빨리 소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CMOS 방식을 한번 보면요. 장점은 제조 공정이 비교적 쉽고 그 다음에 CCD에 비해 수율이 높아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비교적 낮습니다. 넓은 면적을 제조하기에도 수월하며 전력 소비 또한 적습니다. 단점은 전기 신호 전송 방식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질, 전송 속도 면에서 CCD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의 사용 동향을 보면 CMOS는 CCD에 비해 전송 속도가 느리고 화질이 떨어진다는 카메라에 있어서 큰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CCD에 비해서 제조 단가가 저렴하고 카메라 제조사들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지금은 CMOS 센서도 CCD만큼의 성능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CMOS 센서의 큰 발전으로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CMOS 센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적으로 실제로 약간은 이제 떨어졌던 부분들을 많이 만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최근에 디지털 카메라는 CMOS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동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센서를 구분하는 부분에서 CCD, CMOS 방식의 센서를 구분하는 부분은 제조 공정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요. 수율이 이제 CCD가 낮고 CMOS는 수율이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센서 내부의 전기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징을 보면은 센서에서 발생된 전기 신호를 손실 없이 모두 전송시키는 방식이고요. 1970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반도체 비디오 카메라로 개발되어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한 감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화질 또한 우수하고 전기 신호를 손실 없이 모두 전송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빠른 신호 처리에 유리합니다. 연사 속도에 유리할 수 있겠죠. 다음에 CMOS 센서는 발생된 전하를 변환하여 전송시키는 방식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CD와 CMOS를 알아봤고요. 크게 정리를 좀 하면은 실제로 성능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품질 측면에서 이미지에 대한 품질 측면에서 CCD가 좋긴 하지만 실제로 가격 측면에서 CMOS가 많이 좋기 때문에 가성비를 고려할 때는 CMOS 센서가 지금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나 DSR, 미러리스에서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스캐닝 준비 과정을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레이저가 잘 주사되지 않는 피측정물의 경우 측정 대상물의 표면이 투명할 경우에 레이저 빔이 투과를 해서 표면에 레이저 스팟이 생성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표면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측정 대상물이 거울과 같이 점반사가 일어날 경우에 정확한 레이저 스팟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세 번째, 측정 대상물이 부분 반사 또는 난반사가 일어날 경우 이러한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저가 잘 주사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저가 실제로 잘 주사되지 않았을 때 해결 방법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거나 난반사, 전반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측정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로, 측정 대상물의 표면 처리를 통해서 원활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사가 된다든지 투명할 경우에 표면에다가 뭔가를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표면 처리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표면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표면 처리 코팅제를 보면은 매우 미세한 백색 파우더가 포함된 액체 재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스프레이 방식으로 재료를 피측정물 표면에 도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 도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우더의 입자가 클 경우에는 측정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요구되는 측정 정밀도를 바탕으로 코팅제를 선별합니다. 측정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측정 정밀도를 바탕으로 코팅제를 선별을 하고요. 네 번째가 최근 상용화된 고정밀 측정용 코팅제의 경우에 수 마이크론의 입자 사이즈를 가진 코팅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파우더의 코팅제가 이제 고정밀 측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코팅제가 이제 고정밀 측정용 코팅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코팅제를 뿌렸을 때 실제로 거의 안 뿌린 것 같은 그러한 표면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코팅의 방법을 보면은 균일한 코팅 또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측정되어 이제 여기와 같이 측정되어야 할 모든 면에 코팅을 실시를 합니다. 측정이 끝난 다음에는 쉽게 제거가 되어
P 측정물의 본래 표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여기 코팅제를 뿌린 다음에 이 투명하고 반사 표면이 불투명하고 무반사 표면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반사 혹은 투명한 표면이 아닌 경우에도 P 측정물의 표면 재질에 따라서 난반사가 일어날 수는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측정 환경의 변화, 즉 주변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난 측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빔 그리고 카메라의 사양에 따라서 주변의 밝기를 조절하고 동시에 카메라 노출 정도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를 찍을 때 역광이나 이런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피사체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스캐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진의 모음을 가지고 어떤 실제로 물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서 이제 어떤 방향에 찍으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리고 카메라의 노출 정도 조절하고 주변 밝기 조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실제로 스캐닝에서도 같은 형태 그러니까는 이러한 같은 형태의 것들을 그런 액션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측정 대상물의 크기인데요. P 측정물이 커서 측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측정 방식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제 크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부분으로 측정해서 데이터의 정합 및 병합을 검토합니다. 여러 번의 측정으로 데이터를 생성 시에 원활한 정합 및 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중첩된 표면이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합 및 병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중첩된 표면이 측정되어야 하죠. 예를 들어 갖고 자동차를 내가 스캔을 하겠다 그러면은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한 번에 다 자동차를 스캐닝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합 및 병합을 위해서 중첩된 표면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맞춰서 전체를 맞추어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다음에 표면이 복잡하고 중요할 경우에는 측정이 잘 되는 위치에서 측정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표면이 이제 복잡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측정 위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 정합용 마커를 사용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정합용 마커를 보면은 산업용의 고정밀 라인 레이저 측정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치수의 정밀도가 매우 우수한 볼 형태로 이를 측정 대상물에 미리 고정을 시킵니다. 보통 3개 이상의 볼이 필요하며 이렇게 고정된 볼은 측정 대상물과 같이 스캔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측정 방향에서 부착된 볼이 모두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볼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준점, 마일스톤이 되겠죠. 다음에 측정이 끝난 다음에 서로 다른 측정 데이터에서 동일한 볼의 중심을 일치시킴으로써 각각의 측정 데이터는 회전 및 병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합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측정 대상물이 클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볼을 사용하고 서로 정합이 될 측정 데이터 사이에는 항상 중첩되는 볼이 최소 3개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정합용 볼을 포함하는 측정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하고요. 고정구에 측정 대상물을 고정하고 위의 과정과 동일하게 측정 후 데이터를 정합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정합용 볼을 이용한 대면적 측정의 예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합용 볼을 이렇게 달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합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 이 볼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실제로 스캐닝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 정확 기능 소프트웨어를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주 이제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압용 볼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정확하게 정압을 하지만, 정밀도가 아주 높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정압 기능 소프트웨어도 사용을 하는데요. 자동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될수록 자동 정압의 그런 확률이 높아지겠죠. 광 패턴 혹은 라인 레이저 방식의 이동식 스캐너를 사용하며, 이러한 스캐너에서는 보통 자동으로 정압할 수 있는 기능이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 개의 측정 데이터에서 중복되는 특징 형상을 추출하고, 이 부분들을 서로 매칭시킴으로써 데이터를 합치는 기능입니다. 볼 마커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동 정확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된다면은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발전이 훨씬 더 많이 된다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은, 그 여러분도 아마 테슬라라는 회사가 알 텐데요. 거기에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FSD라고 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인데요. 그게 초기 버전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 확률도 높고 실제 이제 자율주행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버전들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신호등 구간에서도 셀프 드라이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료도 더 싸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인간이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들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점점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하는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밀해질 활동도 많이 높은 형태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빠른 시간에 정압을 할 수 있어서 저가형 스캐너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는 자동 정확 기능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수동으로 정합, 사람이 볼 마커를 활용하여 수동으로 정합하는 액션보다 정밀도가 낮으나 미래의 소프트웨어, 자동정화 소프트웨어가 베어의 기능이 발전하면 정밀도가 사람이 정합하는 액션보다 정밀도가 높아질 수 있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적용 분야별 스캐너를 선정하는 부분인데요. 적용 분야에 따라서 측정 데이터에 요구되는 정밀도가 다르므로 각 분야에 적합한 스캐너 선정과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산업용에서는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요하고요. 2마이크론의 정밀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측정물의 표면 코팅을 통해서 난반사를 미리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에서는 3D 프린팅용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정밀도를 요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산업용의 경우가 정밀도가 훨씬 중요하긴 하죠. 이제 산업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일반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코팅을 하지 않고 스캐너 및 카메라의 설정을 통해서 측정 준비를 실시한다. 이 부분들은 뭐 일반용도 표면 코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아주 중요도가 높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스캐너 및 카메라의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스캐닝 설정, 이제 45페이지 부분인데요. 교재는 측정 대상물 및 스캐너의 선택이 끝나면 스캐너의 설정을 통해서 준비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스캐닝 설정은 스캐너를 보정하고요. 그 다음에 노출을 설정하고 측정 범위, 측정 위치를 선정하고 스캐닝 간격 및 속도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합니다. 자, 스캐너 보정을 보면요. 스캐너는 스캐닝을 시작하기 이전에 보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3D 프린터도 실제로 이제 어떤 평평한 베드에, 그러니까 3D 프린터의 베드에 평평함을 맞추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의 보정을 하고요. 스캐너의 보정은 주변 조도에 따라 카메라 보정, 그리고 이송장치의 원점 설정 등을 포함합니다. 보통의 스캐너는 자동 보정 기능이 있으며 이는 스캐닝의 방식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매뉴얼을 숙지하고 보정 열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캐너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다 매뉴얼이 존재하는데요. 해당되는 스캐너에 맞게 보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측정 방식에 따라서 주변의 밝기, 그리고 즉 조도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레이저 방식, 광 패턴 방식의 경우에 너무 밝은 빛이 있으면 표면에 투사된 레이저가 카메라에서 잘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직사광을 피해야 하고요. 너무 어두울 경우에는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조도 조절이 필요하겠죠. 주변의 밝기를 조절해서 스캐너에서 요구하는 조도를 맞추고 카메라 설정을 통해서 노출 정도를 제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측정 범위입니다. 측정 대상물이 클 경우에는 측정 영역을 미리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경로를 미리 설정해 줌으로써 측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대상물에 큰 단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카메라의 초점, 심도 밖으로 측정 대상물이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측정 경로를 설정할 때에는 측정 방향으로 시작과 끝점, 그리고 레이저광의 진행 방향으로 초점, 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의 저가형의 경우에는 주로 턴테이블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면에 측정이 이루어지고요. 즉 턴테이블의 회전축 방향으로 여러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에서 360도 방향으로 측정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정합 및 병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이동식 스캐너의 경우에 별다른 측정 영역이 필요 없고요. 원하는 영역을 이동 속도를 고려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식 스캐너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고정식 스캐너의 그런 측정 범위를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은 이제 스캐닝 간격 및 속도인데요. 첫 번째 라인 레이저를 사용하는 스캐너인 경우에는 스캐닝 간격, 즉 연속된 두 개의 레이저 빔 라인에 대해서 간격 설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스캐너가 직선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이송 방향으로 스캔 간격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단한 형상을 가진 면을 스캔할 경우에 스캔 시에 많은 점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스캐닝 간격을 넓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턴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의 스캐너인데요. 회전량을 조절함으로써 측정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복잡한 형상을 가진 면을 스캔할 경우에 스캐닝 간격을 좁게 설정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점 데이터를 확보해야 원래 형상을 제대로 복원할 수 있죠. 형상이 아주 복잡하고 그러면은 좁게 설정하는 게 맞겠죠. 여섯 번째로 스캐닝 속도를 높이려면 스캐닝 점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가능하며 이는 스캐너에 따라서 옵션의 사항입니다. 스캐닝 속도를 높이려면 당연히 그 스캐닝 점의 개수를 줄이면 정근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스캐닝 파일 자체가 사이즈가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디자인을 한 다음에 STL 파일, 메시 파일로 실제로 그 이미지 메시 파일로 모델링 파일을 변환을 할 때 모델링 파일로 메시 파일로 변환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아주 덴서티 그러니까 실제 정밀도가 높냐 아니면은 보통이냐 낮냐에 따라 가지고 변환이 되는데 그러면은 정밀도를 높게 하면은 그 메시 삼각형의 개수가 늘어나고요. 정밀도가 낮으면 삼각형의 개수가 줄어드는데 특히 이제 곡면이나 이런 면에서 삼각형의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파일의 사이즈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했을 때 실제로 프린트의 그런 뭐 정밀도,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움, 그런 면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라인 스캐너의 경우에 정지 상태에서 측정이 진행되고 다시 다음 위치로 이송하여 측정을 할 수도 있으며 연속적으로 이송을 하면서 측정 수행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로 레이저 및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측정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대상물 스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